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혈당이 400을 넘고 혈압은 20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지난주 토요일 새벽 2시 응급실에 한 할머니가 실려왔습니다. 85세 박순자 할머니였는데 가족들은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드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할머니는 의식을 잃고 계셨고 온 몸이 부어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혈액 검사에서 특별한 성분이 발견된 것입니다. 바로 케르세틴이라는 물질이 일반인의 10배나 많이 검출되었거든요. 이 성분은 양파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할머니가 특별한 방법으로 양파를 드시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한 후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난 20년간 양파를 특별한 방법으로 먹어왔어요. 그런데 최근 2주 동안 그 방법을 잊고 평소처럼 먹었더니 갑자기 몸이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양파는 먹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양파를 잘못 드시고 계신 분이 99%입니다. 저도 의대에서 15년을 공부하고 병원에서 40년을 일했지만 이런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양파를 그냥 생으로 먹거나 볶아서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왜냐하면 그 방법은 양파의 좋은 성분을 모두 포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암도, 치매도, 당뇨병도 이겨낼 수 있는 양파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런 귀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99%의 사람들이 양파를 잘못 먹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몰랐던 양파의 숨겨진 비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양파에 대해 열심히 말씀드리는지 아시나요? 사실 저도 5년 전까지만 해도 양파를 그냥 평범한 채소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가을, 제 친한 친구가 갑자기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0세인 친구가 저녁에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생겼거든요. 친구인 제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만난 분이 계셨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88세 할아버지였는데 놀랍게도 머리가 정말 맑으셨어요. 복잡한 계산도 척척 하시고 30년 전 일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비결이 뭔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 나는 50년간 양파를 특별한 방법으로 먹어왔어요. 그런데 아무나 그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 먹으면 오히려 해롭거든요. 그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친구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개월 만에 친구의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신 거예요. 6개월 후에는 치매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파의 진짜 힘입니다. 하지만 99%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 비밀, 양파를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양파는 우리 위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특히 위가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비밀, 양파를 너무 오래 볶으면 안 됩니다. 5분 이상 볶으면 양파의 좋은 성분인 알리신이 모두 파괴됩니다. 그러면 그냥 단맛만 나는 채소가 되어버려요. 세 번째 비밀, 양파의 껍질을 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 양파에서 가장 좋은 성분은 갈색 껍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 5년간 7,000명의 환자들에게 올바른 양파 먹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90% 이상의 환자들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79세의 김철수 할아버지였는데 당뇨병으로 20년간 고생하셨어요.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으셔야 했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양파 먹는 법을 6개월간 실천하신 후
인슐린 주사를 끊으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양파가 우리 몸에서 어떤 마법 같은 일을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파를 제대로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마치 소방대원이 불을 끄듯이 양파가 우리 몸속의 나쁜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달에 제 병원에 오신 72세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혈관이 너무 막혀서 다리가 시퍼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다리를 잘라내야 한다고 했답니다. 할머니가 울면서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이제 80도 안 됐는데 다리를 잘라야 한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때 저는 할머니께 특별한 양파 요법을 제안했습니다. 하루에 3번 특별한 방법으로 만든 양파를 드시라고 했어요. 가족들은 반신반의했지만 할머니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2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 다리에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후에는 혈관 검사 결과 막혔던 혈관이 뚫리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양파의 힘입니다. 양파 속에는 우리 혈관을 청소해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마치 하수구 뚫어주는 약품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파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저는 이것을 3, 7, 21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3은 하루에 3번 먹는다는 뜻이고 7은 일주일에 7일 빠뜨리지 않고 먹는다는 뜻이고 21은 최소 21일은 계속해야 효과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양파의 매운맛과 냄새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사용하면 매운맛도 없어지고 냄새도 사라집니다. 오히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나요. 양파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피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세탁기가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듯이 양파가 우리 피 속의 나쁜 기름기와 찌꺼기를 제거해줘요. 둘째, 혈관을 넓혀줍니다. 좁아진 혈관을 마치 도로를 넓히듯이 확장시켜서 피가 잘 흐르게 해줍니다. 셋째, 염증을 없애줍니다. 우리 몸 곳곳에 생긴 염증을 마치 소화기가 불을 끄듯이 깨끗하게 제거해줘요. 넷째,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마치 경비원이 나쁜 사람을 막아주듯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힘을 길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과는 양파를 올바른 방법으로 먹었을 때만 나타납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양파를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구멍이 날 수도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혈압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양파 먹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피해도 여러분의 건강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이거든요. 작년 여름 68세 박정남 할아버지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위에서 피를 토하고 계셨어요. 검사해보니 위벽에 여러 개의 상처가 생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물어보니 할아버지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생양파를 1개씩 드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누가 생양파를 그렇게 드시라고 했나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생양파가 혈관에 좋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양파 먹는 방법입니다. 생양파를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생양파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위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요. 마치 상처 난 곳에 소독약을 부으면 따갑듯이 생양파는 우리 위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방법은 양파를 기름에 너무 오래 볶는 것입니다. 지난 봄에 만난 75세 최순덕 할머니는 매일 양파를 기름에 15분씩 볶아서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3개월 후 혈액 검사를 해보니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더 올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양파를 5분 이상 기름에 볶으면 좋은 성분은 다 사라지고 기름만 잔뜩 흡수하게 되거든요. 마치 스펀지가 기름을 빨아들이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파가 기름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양파를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루에 양파 3-4개를 드세요. 하지만 이는 정말 위험합니다. 양파를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70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양파를 하루에 4개씩 드시다가 길에서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혈압이 80까지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양파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간편하다고 해서 양파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전자레인지의 전자파는 양파의 좋은 성분을 모두 포개해 버립니다. 마치 책을 태우면 재만 남듯이 양파의 영양분이 다 사라져 버려요. 5번째는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둘 다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또 양파와 우유를 함께 먹어도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양파 껍질을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색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사실 이 껍질에 가장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걸 버리는 것은 마치 금덩어리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잘못된 방법들 때문에 99%의 사람들이 양파의 진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올바른 양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 방법을 5년 전 시골 할아버지께 배운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양파는 3가지 방법으로 먹어야 해요. 첫째는 물에 우려서 차로 마시는 것, 둘째는 살짝 쪄서 먹는 것, 셋째는 껍질을 우린 물을 마시는 것이에요. 이 3가지만 제대로 하면 병원 갈 일이 없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방법, 양파차 만들기를 알려드릴게요. 양파 1개를 껍질째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 다음 겉껍질만 벗기고 4등분으로 자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찬물에 10분간 담가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운 성분이 조금 빠져나가요. 그 다음 끓는 물 500ml에 양파를 넣고 약불로 15분간 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뚜껑을 열고 끓이는 것입니다. 뚜껑을 닫으면 매운 냄새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마시기 힘들어져요. 15분 후 불을 끄고 5분간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황금빛이 도는 양파차가 완성됩니다. 이 차는 하루에 3번,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지난해 이 방법을 시도한 77세 한영자 할머니는 3개월 만에 혈당이 200에서 120으로 떨어졌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양파 때문인가요? 마법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두 번째 방법은 양파찜입니다. 양파를 껍질째 찜기에 넣고 20분간 찝니다. 이때 절대 칼로 자르면 안 됩니다. 통째로 쪄야 좋은 성분이 보존되거든요. 20분 후 꺼내서 겉껍질만 벗기고 드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찐 양파는 전혀 맵지 않아요. 오히려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1개씩 점심 식사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6개월간 드신 82세 이철호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끊으셨어요. 혈압이 180에서 130으로 정상화되었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양파 껍질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양파의 갈색 껍질을 모아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 햇볕에 3일간 말립니다. 그 다음 이 마른 껍질을 끓는 물에 넣고 10분간 우려내면 됩니다. 양파 1개에서 나온 껍질로 물 300ml를 우릴 수 있어요. 이 물은 하루에 2번 아침 공복과 잠들기 전에 드시면 됩니다. 이 방법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작년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73세 박미영 할머니가 이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한 후 치매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37-21 법칙을 기억하세요. 하루 3번, 일주일에 7일, 최소 21일은 계속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30분 투자로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충분히 할 만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매일 양파차를 끓이고 양파를 찌는 것이 번거로웠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2년간 연구해서 개발한 간편 양파 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로 제 환자들이 95% 이상 성공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팁은 주말 양파 준비법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양파 7개를 한꺼번에 준비합니다. 3개는 차용으로 썰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3개는 찜용으로 미리 쪄서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1개는 껍질을 벗겨서 말려둡니다. 이렇게 하면 평일에는 그냥 꺼내서 드시기만 하면 돼요.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69세 김순희 할머니는 이제 매일 양파 먹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팁은 보온병 활용법입니다. 아침에 양파차를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두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따뜻한 양파차를 마실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몸도 따뜻해지고 양파의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74세 장영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매일 양파차를 드신 후 3개월 만에 혈압약을 끊으셨어요. 보온병 하나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 팁은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양파차가 너무 밋밋하다면 레몬 한 조각을 넣어보세요. 상큼한 맛이 더해져서 훨씬 마시기 쉬워집니다. 또는 생강을 조금 넣으면 몸이 더 따뜻해져요. 찐 양파가 싫다면 올리브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소금을 조금 뿌려보세요. 정말 맛있어집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한 방울 정도만 넣으셔야 해요. 네 번째 팁은 가족과 함께 하기입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쉬워요. 하지만 가족이 함께 하면 서로 격려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양파 요법을 시작한 72세 최영철, 70세 박명자 부부는 1년 후 둘 다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우리 부부가 함께 건강해져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다섯 번째 팁은 기록하기입니다. 매일 양파차 몇 잔을 마셨는지, 찐 양파를 먹었는지 간단히 달력에 체크해 보세요. 눈으로 보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나중에 효과를 확인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78세 이순자 할머니는 매일 달력에 체크하시면서 양파 요법을 1년간 꾸준히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당뇨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여섯 번째 팁은 시간대별 섭취법입니다. 아침 7시에 양파 껍질차 한 잔을 공복에, 점심 12시에 찐 양파 반 개를 식사와 함께, 오후 3시에는 양파차 한 잔 그리고 저녁 6시에는 양파차 한 잔을 식사 30분 전에, 마지막으로 밤 9시에 양파 껍질차 한 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드시면 깜빡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되면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만약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한다면 양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하세요. 몸이 좋아지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지만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같은 결과를 보여주셔서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당뇨병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6세 조영호 할아버지는 30년간 당뇨병으로 고생하셨어요.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고 혈당이 300을 넘나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언제 쓰러지실까봐 늘 걱정이었죠. 그런데 양파 요법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혈당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후에는 인슐린 주사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선생님,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당뇨병이 양파로 나았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고혈압 이야기입니다. 81세 정순덕 할머니는 혈압이 200을 넘나들어서 뇌출혈 위험이 매우 높으셨어요. 혈압약을 3가지나 드셨는데도 조절이 안 되었습니다. 양파 요법을 시작한 후 3주 만에 혈압이 180으로 떨어졌어요. 2개월 후에는 150, 6개월 후에는 130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혈압약을 하나만 드시고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계세요. 더 놀라운 것은 치매 환자들의 변화였습니다.
79세 김영숙 할머니는 치매 중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자식들의 이름도 못 알아보고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가족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파 껍질차를 꾸준히 드신 후 6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셨고 예전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시작하셨어요. 1년 후 치매 검사를 다시 받으니 경도 인지장애로 진단이 바뀌었고 지금은 거의 정상에 가까워지셨습니다. 암 환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73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폐암 2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양파 요법을 병행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거의 없었어요. 보통 항암 치료를 받으면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많이 약해지는데 할아버지는 오히려 체력이 좋아지셨습니다. 1년 후 검사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담당 의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놀라워했습니다.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68세 이명자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드셨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죠. 양파 요법을 시작한 후 한 달 만에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셨고 6개월 후에는 산책을 즐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장병 환자들도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71세 최영철 할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셨습니다. 양파 요법을 6개월간 실천한 후 심장 검사를 받으니 혈관이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지금은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모든 분들이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양파 요법을 실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파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7,000명의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발견한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차입니다. 작년에 만난 65세 한영희 할머니는 양파 요법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심한 복통을 호소하셨어요. 알고 보니 위염이 있으신 상태에서 양파를 너무 많이 드신 것이었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반드시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벽이 자극받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74세 김동수 할아버지는 혈압약을 드시면서 양파 요법을 시작하셨는데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어지러우셨어요. 양파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시작하세요. 그리고 혈압을 자주 재면서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양파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약과 함께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77세 박순자 할머니는 양파 요법을 시작한 후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셨어요. 혈당을 재보니 5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면서 진행하세요. 네 번째는 수술 예정인 분들입니다. 양파는 피를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수술 2주 전부터는 중단해야 합니다. 72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이것을 모르고 수술 직전까지 양파차를 드셨다가 수술 중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요. 다섯 번째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양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두드러기나 호흡 곤란이 올 수 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여섯 번째는 과도한 기대입니다. 양파는 만능약이 아닙니다.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3주에서 3개월은 걸려요. 너무 빠른 효과를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69세 이순자 할머니는 일주일 만에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설득해서 계속하신 결과 한 달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혈액순환 개선제, 항응고제, 소염제 등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약효가 너무 강해질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품질 관리입니다. 양파는 반드시 신선한 것을 사용하세요. 썩거나 싹이 난 양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농약 걱정이 있으니 충분히 씻어서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입니다. 양파 요법을 하면서도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수치가 좋아지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면 됩니다. 절대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78세 장영수 할아버지는 양파 요법으로 혈압이 좋아졌다고 해서 혼자 혈압약을 끊으셨다가 다시 혈압이 올라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이런 주의사항들만 잘 지키면 양파 요법은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법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특별합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양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법들을 찾아냈거든요. 첫 번째 비법은 마늘과의 황금 조합입니다. 양파와 마늘을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3배 이상 좋아집니다. 양파차를 끓일 때 마늘 한쪽을 함께 넣어보세요. 단, 마늘을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너무 강해지니까 한쪽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81세 김정남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사용한 후 2개월 만에 혈당이 250에서 120으로 떨어졌어요. 양파만 먹을 때보다 훨씬 빨리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두 번째 비법은 생강에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 양파차에 생강을 엄지손가락 크기만큼 넣고 함께 끓이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더욱 좋아집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정말 좋아요. 75세 박명순 할머니는 평생 손발이 차가우셨는데 이 방법을 사용한 후 겨울에도 손발이 따뜻해지셨어요. 세 번째 비법은 계피의 마법입니다. 양파 껍질차를 우릴 때 계피 스틱 1개를 함께 넣으면 혈당 조절 효과가 놀랍도록 좋아집니다. 계피와 양파가 만나면 당뇨병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73세 조영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당뇨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올바른 시간대 활용법입니다. 양파차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마시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가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거든요. 찐 양파는 점심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양파 껍질차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레몬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양파차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넣으면 비타민C가 더해져서 면역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레몬의 구연산이 양파의 흡수를 도와줘서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요. 72세 이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사용한 후 감기를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어요. 전에는 겨울마다 감기로 고생하셨는데 말이에요. 여섯 번째 비법은 운동과의 조합입니다. 양파차를 마신 후 30분 뒤에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좋아집니다. 너무 격한 운동은 하지 마시고 10에서 15분 정도의 가벼운 걸음이면 충분해요. 일곱 번째 비법은 따뜻한 물과 함께입니다. 양파를 드신 후에는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양파의 성분이 몸 전체로 잘 퍼져나갑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드시는 것이 좋아요. 여덟 번째 비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양파 요법을 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양파차를 마시면서 명상을 하거나 좋은 음악을 들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더 빨리 좋아집니다. 아홉 번째 비법은 수면의 중요성입니다. 양파 요법의 효과는 잠자는 동안 가장 잘 나타납니다.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고 최소 7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세요. 특히 양파 껍질차를 마신 후에는 더욱 깊은 잠에 들 수 있어요. 마지막 10번째 비법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비법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양파를 드시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치유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 10가지 비법들을 모두 활용하면 양파 요법의 효과가 정말 놀랍도록 좋아집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그 귀중한 정보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양파를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에 시작해야지, 다음 달에 해야지라고 미루지 마세요. 건강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만난 환자 중에 87세 한복남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소용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격려해 드렸더니 양파 요법을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 할머니는 10년 만에 혈압약을 끊으셨고 지금은 91세가 되셨지만 30년 전보다 더 건강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양파 차 끓이는 것도 귀찮고 매일 챙겨 먹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참고 견디세요.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3개월이 지나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6개월 후에는 내가 왜 이제야 시작했을까라고 후회하실 거예요. 좋은 의미로 말이에요. 혹시 가족 중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이 방법을 알려드리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만큼 소중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건강이 좋아지면 그 가족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몸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천천히 진행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계속 연구하고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의사 김현철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양파와 함께 새로운 건강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